그리고 딱 잘라 50%를 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 됐나요? 범위 안에서요. 범위 안에서 소요 비용을 지불합니다. 단 사회 통념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1호, 2호, 3호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봅시다. 무슨 말인가 봅시다. A하고 갑하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을 하셨습니다. A가 특정한 개공사 갑을 정해서 독점권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계약 기간 3개월짜리 독점권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럴 수가 있나? 유효기간 중에 A가 배신을 때렸어요. 전속업자 갑이 아니고 A가요 다른 업자를 통해서 흘러덩 거래버렸다 그 말입니다. 아니 유효기간 안에 독점권을 준 갑이 아니고 다른 부동산 통해서 거래하면 갑의 노력을 헛되이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약속을 어긴 거예요. 위약금을 주셔야 돼요. 위약금. 얼마나 주셔야 돼요? A가 갑에게 지불해야 되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하고 갑하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배신을 때린 거죠. 갑이 가망 고객이라고 해서 B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AB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아마 보수를 전략할 그런 욕심인지 모르지만 전속업자를 배제한 채 소개를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갑을 배제한 채 둘이서 직접 거래하셨어요. 응? 나쁘죠? 아니 소개를 시켜줬는데 전속업자를 배제한 채 둘이서 직접 거래하셨다니까요. 나쁩니다. 배신자들 위약금 주셔야 됩니다. 그가 지불해야 되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위약금이라고 하지 않고 소요비용을 지불한다. 이렇게 말해요. 소요비용. 자, 조건을 보니까 A하고 갑하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속업자 갑이 소개하지 않았어요. A가 당신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하고 거래했어요. 갑이 소개한 적이 없어요. 당신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다. 아까 제가 전속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속은 내 비록 너한테 독점권을 줬어도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는 거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위약이 아니에요. 위약금 줄 필요가 없어요. 위약금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갑이 좀 불쌍하죠? 보세요. 나름대로 갑은 의욕에 불탔어요. 나한테만 물건을 줬네. 그 물건을 팔기만 하면 보수는 내 건에 의욕이 고취된 갑은요.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자기 비용까지 써가면서 열심히 중개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고야 말았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흘러덩 거려버렸다. 갑이 만약에 지출한 비용조차 회수하지 못한다면 다음서부터는 전속을 체결하더라도 적극적 중개활동 안 할 거예요. 더더구나 비용 써가면서 열심히 활동 안 할 겁니다. 그럼 전속은 이미 존재 의의가 없어져 버려요. 따라서 제도의 안전을 위해서 내 비록 성사는 못 시켰지만 열심히 뛰었다면 그 소요된 비용은 내가 보상해 줄게. 그런데 보상해준다고 해서 얘가요 막 써버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단 전제 조건이 A가 갑에게 지불되는 중개보수 몇 %요? 50%. 자, 이때 똑 잘라 50%다. 범위 안에서다. 범위 안에서. 전액이 아닙니다. 50%입니다. 똑 잘라 절반을 주는 게 아니라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 표현들, 유효기간 이런 것들은 그저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나머지는 덜 중요하고 나중에 시간을 두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거래정보망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자, 이제 중개계약을 체결해서 물건과 고객을 확보를 하셨어요. 이제 잘 매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손님을 확보했어요. 손님이 원하는 물건하고 잘 매치를 시켜야 돼요. 제가 물건을 확보했어요. 이 물건을 필요로 하는 손님과 잘 매치를 시켜야 중개 완성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로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 손님이 원하는 물건을 나는 비록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다른 부동산 누군가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손님이 원하는 물건을 어느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식으로 알아요? 서로 전화하거나 팩스로 보내거나 또는 소식지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서로 각각의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를 통해서? 인터넷 시대죠.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각각의 부동산이 확보한 매물 정보를 띄워놔요. 어디다? 정보망에다가. 그리고 정보가 필요한 업자들은 그 정보망에 접속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이용해서 공동 중개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유통시켜주는 정보 공개 유통망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거래 정보망입니다. 거래 정보망입니다. 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네이버나 인터넷, 네이버나 또는 다음 부동산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우리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사를 가야 되겠다. 어디로 이사 갈까? 노원구 상계동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상계동으로 바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켜고 이 다음이나 또는 네이버 포털에 들어가서 부동산으로 들어가서 상계동에 물건이 나와 있는가 정보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오픈한 부동산에게 전화해보고 진짜 물건이 있는지 시세는 얼마인지 상의해보고 또 필요하면 가서 상담을 하고 결국은 그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거래정보망은 업자들끼리의 내부 정보 공개 유통망입니다. 업자들의 내부 정보 공개 유통망이에요. 일반인들은 여기를 이용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정보망은 한마디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유통시켜주는 정보 공개 유통망이다. 사이버 정보 공개 유통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정의 봅니다. 거기는 정보망에는요 나오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 개공사가 나옵니다. 반대로 의뢰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업자들 개공사끼리의 정보 공개 유통망이에요. 의뢰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업자들끼리 정보를 공개하는 겁니다. 의뢰인에게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정보망은 행정청 중에는 누구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느냐? 국토부 장관입니다. 지정도, 지정의 취소도, 운영규정 승인도, 과태료 처분도 전부 다 국토부 장관만 나옵니다. 다른 행정청은 나오면 틀렸다. 그러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로 2번 국토부 장관은 개공사 상호 간의 정보의 공개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게 하여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정을 받은 자가 정보망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정의 요건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